안녕하세요. 옥천의 사회적 기업 고래실에서 월간 옥인회라는 잡지를 만들고 있는 박유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옥인의 이야기 프로듀싱을 담당할 이예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인의 이야기 프로듀싱을 함께할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104.9MHz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마다 월간 옥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옥인의 기사 컨텐츠뿐만 아니라 저희 고래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 이야기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희 첫 시간인 만큼 먼저 고래실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월간 옥인에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잡지인지 이런 간단한 이야기들을 소개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첫 코너에서는 고래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게스트로는 사회적 기업 고래실의 이상윤 국장님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기업 고래실에서 기획협력국장을 맡고 있는 AKA 귤PD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 별명이 따로 있으신. 네, 부럽네요. 저희도 빨리 부캐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 네, 저 먼저 사회적 기업 고래실 이야기를 하는 자리니까요. 고래실의 창립 배경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창립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사실 창립 멤버는 아니라서 이 창립 배경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서 대표님한테 좀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미리. 일단 그 고래실이라는 회사가 창립된 게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이제 창립 멤버로 구성됐던 이제 일부의 인원들이 옥천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대요. 그때 지금 둔벙이라는 공간이 없었을 때니까는 그 근처에 다른 카페에서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옆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더래요. 그 뭐 애 엄마 정도로 보이는 이제 그 여성분들이 한 3-4명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옥천에는 애들 데리고 갈 데가 없고 뭐 먹을 데가 없고 애기들 뭐 옷 사줄 데도 없고 뭐 대전으로 가야지 뭐 어디 중앙상가 가야지 뭐 대전에 어디 맛집이 있다더라 대전에 뭐 아기들 공연을 한 어린이 연극 같은 걸 한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막 나누고 계시는 걸 들으면서 옥천에 문화 인프라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옥천이 어떻게 보면은 대전이라는 거대 도시 옆에 붙어 있으면서 문화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옥천만의 지역 자체 문화를 만드는 일이 매우 필요한 과정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래실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소셜 미션을 보면은 그 소멸해가는 농촌 지역의 교육과 문화 인프라를 만들고 그 가치를 이제 창출해 나간다라는 게 고래실의 소셜 미션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이 카페 옆 테이블에 그 대화가 어떻게 보면은 고래실이 이렇게 문화 기업으로서 만들어지기까지 좀 그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고래실에서는 되게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간으로 저희가 또 자랑을 드릴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카메라에 보이시죠? 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못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2년 연속 그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업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간 옥인에 발행되는 거 외에도 지역문화 창작공간 둔벙을 거점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행사들을 계속해서 꾸려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높이 사주셔서 이렇게 2년 연속 선정이 되는 일이 있기도 했었고요. 계속해서 그렇다면 고래실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덧붙여서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고래실이 지향하는 바는 아마 창립 배경에서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본론부터 얘기하자면은 결국에는 지역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그게 고래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지역 사회에서 요구받고 그리고 지역 사회 내에서 고래실이 존재의 이유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지역마다 우리가 이거 다시 좀 편집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이제 지역에 특히나 최근에는 뭐 지역 소멸이다, 농촌 지역이 점점 이제 인구수가 줄어간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이 옥천뿐만 아니라 옥천 주변에 있는 남부 상군도 이런 흐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옥천의 고래실 같은 경우는 월간 오기내를 통해서 지역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그리고 공유 공간, 지역 문화 활력소인 그 둔벙이라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수집된 지역의 문화 자원들을 또 콘텐츠화 시켜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지역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뭐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지역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들을 옥천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뭐 고래실이 옥천의 기업이라면 뭐 고래실의 보은 버전, 뭐 영동 버전, 더 나아가 이제 각각 농촌 군 지역 단위에도 이러한 고래실과 같은 로컬 콘텐츠 회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고래실이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고, 요거를 어떤 분들은 좀 멋있는 말로 이런 단어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와 같은 우리를 만드는 일. 네, 그래서 결국에는 고래실도 우리와 같은 우리를 만드는 일이 결국에는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농촌 문화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도 사실 지금 이 정도로 짧게 소개해드리는 것으로는 고래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이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문화 콘텐츠가 풍부한 옥천, 지역 문화 활력소 고래실이 만듭니다. 저 잠깐 네. 짧게 질문이 있는데 네. 처음 듣는 사람 고래실이 이름이 무슨 뜻인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고래실은 그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이 단어를 아마 좀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으신데, 그 기름진 논, 물이 깊어서 기름진 논을 고래실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고래실이라는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그 저희가 지역 농촌의 문화가 아주 풍부해서 비옥한 옥천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고래실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더불어서 고래실에서 운영하는 둔벙이라는 카페도 이 둔벙이라는 이름 뜻이 깊은 샘이라는 뜻이거든요. 순 우리말인데 그만큼 이제 문화적인 요소들이 끊임없이 샘솟는 공간이다라는 뜻으로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사실 고래실이라고 하면 다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고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좀 우스갯소리처럼 바다가 없는 충북 지역을 이제 내륙을 헤엄치는 고래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좀 네이밍을 하고는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이름이죠. 네, 고래실에 가면은 고래실에서 운영한 둔벙에 가면 청소년 친구들을 비롯해 재미있는 문화 행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히 음악 하나 듣고 오고 싶어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음악은 제가 선곡했는데 왠지 이 음악이 그냥 여기에 어울릴 것 같아서 선곡을 한 것도 있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주는 느낌처럼 고래실과 그리고 고래실에서 만드는 문화 콘텐츠 월간 오기내가 옥천에 좋은 바람을 불어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네, 다음 코너는 저희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에는 저희 방송을 녹화한 12월 10일 기준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월간 옥인의 12월 호가 있습니다. 네, 매달 옥천의 이야기를 담은 잡지가 동네에서 발행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게다가 라디오 방송 기획을 위해서 얘기하면서 새삼 느꼈지만 한 달에 발행되는 잡지 소개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누리 기자님이 열심히 월간 오기네를 흔들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월간 오기네에 대해서 편집장으로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월간 오기네는 제가 너무 네. 이제 월간 오기네는 2017년 7월에 창간해서 현재까지 54호까지 단 한 호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시시콜콜 시골 잡지라는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이름을 좀 붙이고 있고요. 옥천의 사람과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옥천 지역 잡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내용을 한번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단순히 어떤 오락이나 흥미 위주의 내용 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지역 농촌이라는 그 농촌 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자치와 자급 그리고 생태 그리고 공동체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담고 있어요. 네, 그 농촌하고 이제 사람의 이야기를 주로 담는 잡지인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월간 옥인애가 농촌과 사람에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사실 농촌이나 그리고 특히나 농촌에 살고 있는 그 보통 우리들의 이웃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주류 매체에서는 사실 별로 그렇게 많이 만나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농촌이나 지역 이런 얘기를 뉴스에서 보셨던 걸 아마 생각해 보신다면 떠오르는 모습이 정말 몇 개 없으실 것 같거든요. 네. 뭐 수해 피해 아니면은 뭐 어디 홍수가 났다더라. 아니면 어디 뭐 멧돼지가 나타났다더라. 그러니까 그런 류의 굉장히 재난이라던가 아니면 되게 흥미성, 오락성 위주의 얘기만 그 농촌의 이야기가 주류 매체에서 좀 다뤄지고 있는 걸 많이 보실 텐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 농촌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이야기들이 많고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그 계속 지탱하고 있는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좀 담을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런 이야기들에 좀 집중을 해서 기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누리 기자님께서는 언제 그런 문제의식이 생기셨던 거예요? 기자 활동 하시면서 네, 그러셨나요? 맞아요. 네, 저는 2010년부터 옥천에서 기자로 살고 있는데요. 그 농촌에 와서 보니까 제가 그동안 도시에서 살 때는 몰랐던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도시에 살면서 생각했었던 농촌의 모습이나 농민들의 모습 그리고 뭐 이웃들의 모습들이 제가 굉장히 왜곡되고 편향된 시선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깨닫고 배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거치면서 지역의 이야기들을 아무리 작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또 사람들과 나누는 활동이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물어볼 질문도 약간 맞닿아 있는데
누리 편집장님은 월간 오기내를 만들어 온 지 3년 차가 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간 사람들을 만나면서 취재하면서 또 보고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좀 저희에게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희는 창간 4주년을 지나서 이제 5년 차가 됐고요.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았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얘기들을 전해드릴 때 사실 꼭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랄까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하러 가거나 하면 뭐 내 얘기 뭐라고 이 얘기를 써라고 하시면서 되게 부끄러워하시고 혹은 인터뷰 자체를 좀 거절하시고 이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가능한 이제 설득을 해서 최대한 지면에 담으려고 하는데 사실 내 얘기 아무것도 없어. 나 그렇게 여기 나갈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막상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대단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셨어요. 정말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빼놓지 않고 다 그랬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면서 사실 지역 매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했던 시간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동네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겪게 되는 재미있는 얘기들은 사실 더 많긴 해요.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길을 가다가 저는 처음 본 사람인데 뭐 박유리 기자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시거나 이번에 어떤 기사 잘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저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뭐 제보하신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재밌는 얘기들 많죠. 그리고 뭐 기사 잘 봤다고 이렇게 사과 같은 거 직접 농사지은 사과나 뭐 농산물 같은 거 가져다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꼭 기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로 동물권 문제나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관련해서 활동들 하다 보면 유기동물 이제 찾는다는 벽보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고 뭐 SNS나 아니면 지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리고 할 때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으신 분들이 또 고맙다고 따로 또 인사를 와주시기도 하고 사실 되게 재밌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네, 며칠 전은 아니고요. 지난달에는 제가 예전에 인터뷰했었던 어떤 할아버지께서 본인 꿈에 제가 나왔다며 찾아오셔서 아주 오랜만에 안부를 전해드리기도 했었고요. 꿈에 제가 나왔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사하다고 어르신 건강하시라고 뭐 그렇게 했던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내용은 뭐던가요? 꿈 내용은 그 어르신이 어딘가에 가시던 길이었는데 길을 잃으셨대요. 네. 근데 그래서 길을 잃어서 이거 어떡하지? 돌아가야 되나? 왔던 길을 돌아가야 되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나가던 길에 제가 있었고 제가 갑자기 어르신한테 와서 어르신 저쪽 길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알려주고 호련히 사라졌다는 기인이시네, 기인.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습니다. 아무튼 되게 재밌는 얘기들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얘기들을 앞으로 저희가 이 코너 통해서 조금씩 계속해서 풀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사실 누리 기자님이랑 닮았다는 얘기를 가끔 듣는데 가끔 어떤 분들이 박 기자 잘 지냈어 이러시고 저는 박 기자가 아닙니다. 닮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하는데 이제 저희 청소년들도 그 얘기했었죠. 저희 청소년 활동을 같이 하기도 했는데 활동할 때 청소년들이 자매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자매라고 뻥치고 네, 그래서 저희 막 잃어버렸던 자매를 옥천에서 만났다며 농담을 하곤 합니다. 되게 많은 취재원들 만나셨잖아요. 제보하신 분도 계시고 좀 기억에 유독 남는 취재원분 계세요? 기억에 남는 취재원이요? 되게 많은데 어떤 분을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막 제보를 해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유의미한 기사가 된 경우도 있었나요? 네, 그런 경우들은 충분히 많았죠. 근데 그건 제가 오기내에 있을 때는 아니었고 네, 그리고 다들 굉장히 비판 기사였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얘기 들으시면 약간 또 불쾌하실 분들이 계셔서 근데 이제 오기내에 있으면서도 이제 오기내에 이제 이러한 기사를 실어 달라고 요청해 주시는 분들도 좀 종종 계시고요. 최근에는 10월호였었나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청성에 사시는 상계리에 사시는 이양무 어르신이라고
할머님이 계세요. 80세가 넘으셨는데 그분이 복지관 다니시면서 그림을 배우셔서 지금은 진짜 화백처럼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시거든요. 그분 이야기를 제가 이제 동네 다니다가 어떤 분이 해주셔서 이제 그분을 저희 오기내에서 취재해서 지면에 담았던, 그리고 그 기사를 보시고 이제 다른 지역의 방송국 같은 곳에서 그분을 또 취재하고 싶으시다고 연락이 오기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그 이야기들을 또 많이 보시면 좋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보시고 또 감동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좀 계속 전달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발로 뛰면서 취재원을 발굴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누구도 먼저 와서 저희에게 이 기사 이렇게 나를 취재해 다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콘텐츠가 매우 풍성한데 그 지원 기자님이 저희 사전에 대본 쓰고 하면서 인터뷰할 때 기획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혹시 간단하게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냥 보통 매체를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고요. 그냥 편집 회의를 통해서 이번 달에는 어떤 이야기를 담아볼까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뭐 각자 기자들 개개인이 돌아다니면서 뭐 만났던 사람 혹은 이제 봤던 어떤 공간이나 뭐 가게나 아니면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을 취재해 보면 어떨까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러면 이번 호에는 뭐 전반적으로 혹은 뭐 시기적으로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담고 뭐 그 얘기는 다음 호에 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기획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뭐 면단위 소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거를 좀 취재를 하세요? 발굴을 하세요? 면단위 소식은요, 주로 이제 제가 다니면서 제가 이래저래 동네 다니면서 얘기 듣는 것들을 모아오기도 하고, 뭐 아니면 기자들이 다니면서 이제 듣는 이야기들 모아서 어느 동네에서 뭘 한다더라, 아니면 어느 동네에 어떤 사람이 산다더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되기도 하고, 아주 가까운 취재원들 중에는 실제로 이제 드물지만 제보를 해주시는 경우 계세요. 네. 어느 누구를 취재해주면 좋겠다라던가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보고 그 면에 사시는 어떤 어르신 찾으러 가서 이제 취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월간 오기내를 만드는 기자분들이 여럿 계시죠. 네네. 사전에 누리 기자님께서 인터뷰를 따주셨는데 간단하게 그 기자들에 대해서도 살짝 소개를 해주신 다음에 잠시만요. 말이 이상하게 나왔네. 끊어가야지. 네. 그 부분을 기자님들이 사전에 이야기해주신 부분을 저희도 라디오로 재생을 해볼까 해요. 한번 간단하게 기자님들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월간 오기내를 만드는 편집국의 취재 기자는 저를 포함해서 총 5명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저를 빼고 4명이 더 있다는 얘기죠. 네. 모두 다 여성 취재 기자들이고, 오늘은 이 자리에 다 같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제 따로 좀 개별 기자들에게 각자 소개 멘트를 좀 녹음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아직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기서 이제 듣는 게 처음인데 각자 짧게 각자의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 음성 파일을 들으시고 오기내 이런 기자가 있구나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앞으로 저희가 다음 코너에서 계속 1명, 2명씩 나와서 같이 얘기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귀에 담아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간 옥치증입니다. 라디오로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입사해서 옥천에 온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네요. 작년 이맘때에는 싱그러운 가을 아이상을 받았는데 아마 가을에 입사한 것이 인상 깊었나 봅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불릴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싱그럽게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오기내 기자가 돼 김해에서 옥천으로 이제 막 1년을 조금 넘은 정서영 기자입니다. 저는 기대 이상을 받았는데요. 상 이름처럼 기대 이상으로 새롭고 짜릿하고 믿음직스럽고 씩씩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저 상상 이상으로 과식하는 모습만 보여드린 듯합니다. 앞으로 저는 기대 이상으로 멋진 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역 곳곳 생생한 이야기를 취재하며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을 저를 상상해 봅니다. 이상 오기내 밥상에 있어 행복한 정서영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 고래실 어워드 깔끔 환경대장상을 받은 월간 오기내 취재기자 소엠입니다.
입사한 지 17개월 됐는데 최근 4, 5개월 처음 만난 취재원이 아는 사람처럼 인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 다른 기자와 착각하시고요. 마스크 때문일까요? 어쨌든 라디오를 통해 오기내의 콘텐츠를 생생하게 전할 수 있게 되어 익사이팅합니다. 이상 소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오기내 서유원 취재기자입니다. 옥천에 온 지 1년 남짓돼서 아직 모르는 것이 더 많은데요. 그래도 얼마 전부터 옥천에서의 삶에 애착을 갖게 되어 인생에서 잘한 선택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많이 배워갔으면 하고요. 제가 했던 취재들도 한 번 더 돌이켜보는 좋은 반성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월간 오기내 서유원이었습니다. 기자님들 소개를 들으니까 또 다들 한 명씩 한 명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기대가 되시죠? 네. 근데 아마 이제 저희 소개 멘트에서 나왔던 상 얘기가 좀 맞아요. 이거 뭔 얘기지 싶으실 거예요. 네, 그게 저희가 작년에 저희 취재 기자들이 저희 회사가 조금 큽니다. 총 대표님 포함해서 14명인데 깨알 자랑. 네, 저희 취재 기자들이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희 구성원들에게 하나씩 상을 전달했었어요. 그때 받았던 상 얘기를 이제 같이 소개 멘트와 함께 했네요. 네, 그 얘기를 또 다음에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네, 상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재밌는 소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 매달 잡지를 만들어가는 월간 오기내의 다양한 콘텐츠를 또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준비했던 음악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저희 이혜수 PD님께서 또 추천해 주신 곡인데요. 그 오마이걸, 옥천 출신 우리 지호가 있는 오마이걸의 Dear You라는 노래, 나의 봄에게라는 노래 가사가 월간 오기내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같이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곡의 가사가 어떤지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햇살 더 머금고서 자라난 세상 넌 깨어나려 해 일상 그네 말랐던 땅을 바꾼 너 난 기다려왔어 조그마한 관심을 기울여주면 넌 울지 않는 숲을 이룰 거야 늘 소리 없이 버텨내도 셀 수
아득한 밤을 걷고 깨어나 이제 비어오르는 일뿐이야. 오늘 롱이는 봄 내일 롱이는 봄 하늘을 마주보고 자라나 눈을 뗄 수 없게 고봐라. 오늘 롱이는 봄 내일 롱이는 봄 아득한 밤을 걷고 깨어나 이제 비어오르는 일뿐이야. 오늘 롱이는 봄 내일 롱이는 봄 하늘을 마주보고 자라나 눈을 뗄 수 없게 고봐라. 오늘 롱이는 봄 내일 롱이는 봄 노래가 끝났어요. 아, 네네. 저희 떠들다가 노래 끝난지도 몰랐네요. 사실 어떤 얘기하고 있었죠? 저희 오마이걸 지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은 쟤네가 뭘 저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있나 궁금했을 것 같은데 지호가 옥천 출신이잖아요. 네네. 지호네 어머니를 또 아신다고. 아, 네. 지호 어머님이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취재 때문에 지호 어머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그래서 그 뒤로도 한동안은 뵐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못 본 지 한참 됐네요. 네. 저도 살짝 풀어보자면 지호랑 미주랑 둘 다 제 친구네 동생입니다. 아, 이럴 수가. 전화 연결 한번 가죠. 미주는 초등학교도 같이 다녔습니다. 아, 동창이군요. 동생 친구야. 그래서 신기한 인연이기도 네. 한데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네. 오마이걸이 또 이렇게 좋은 노래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들을 수 있어서 네.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기네 코너에서 언제 한번 전화 연결 해주세요. 친구 동생이지 제 친구는 아닙니다. 어쨌든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이야기가 뭐죠? 네, 고래실에서 되게 다양한 문화 행사들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그 고래실은 이제 기획협력국이라고 해서 이제 부서가 또 따로 있고 문화사업국 부서도 따로 있는데요. 이 각각의 부서에서 관련해서 맞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여러 재밌는 문화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저희가 좀 조금 풀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워낙에 많은 활동들을 해서 저희가 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올해 했던 활동들 그리고 조금 더 여기 덧붙이자면 작년에 했던 활동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만약에 궁금하시면 언제든 둔벙에 찾아오시면 저희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둔벙에 오십시오. 둔벙은 주소가 어떻게 되죠? 둔벙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상금로 1길 10. 네, 1길 네. 10 거기가 금거북이 길이죠. 네, 금거북이 길로 오시면은 왜 금거북이 길인지도 살짝. 네, 여기가 그 리로 따지면 금굴인데요. 그 세금의 거북이 구자를 쓰는. 그래서 저희가 이 골목의 이름을 그 금거북이 길로 한번 붙여보자라고 해서 이제 다양하게 이 공간을 중심으로 뭐 골목 축제도 열고 뭐 이것저것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금거북이길 골목 축제가 계속 진행된 덕분에 작년과 올해에는 또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축제를 진행할 수 있기도 했고 둔벙이라는 공간이 청소년들의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원래 그 둔벙이 있던 곳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그 방치되어 있었던 곱창집이었거든요. 아. 네, 한 몇 년 동안 몇 년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식당이 문을 닫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굉장히 이렇게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었고, 근데 고래실이 어쩌다 보니 그곳에 2층으로 사무실 둥지를 틀게 되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지역의 농촌의 문화를 좀 활성화해보자, 그리고 농촌 문화를 재생해보자 이렇게 의지를 갖고 모였는데, 그리고 당장 우리가 있는 이 공간부터 그렇다면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이 골목부터 좀 살려봐야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둔벙이라는 공간도 열게 됐고,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 골목 축제도 같이 열게 되었습니다. 네. 둔벙 공간이 또 주는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거기서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했을 때 그런 그 뭐랄까 공간이 주는 분위기가 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원목으로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포근하게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만화 카페로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 오지 않으신 분들이시라면 오셔서 네, 맛있는 차도 드시고 만화도 보시고, 이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몇이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오셔서 제 이름 대시면 제가 음료를 사드리겠습니다. 와, 이랬는데 한 100명 몰리는 거 아니겠죠? 그럴 리는 없을 이름이 거라. 뭐죠? 네, 저는 박누리입니다. 네. 그럼 얘기를 좀 한번 진행을 네. 해볼게요. 먼저 기획협력국에 이제 이상윤 국장님 같이 나와 계시는데, 올해 그리고 뭐 지난해 이제 고래실에서 같이 진행했었던 문화 행사들, 문화 기획
했던 것들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고래실에 합류한 게 작년부터라서 작년부터 얘기하라고 하면 제가 고래실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좀 기억나는 것들 위주로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이 옥천 공동체 라디오의 정신적인 씨앗이라고도 할 수 있는 OK 라디오라는 기획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이원면 어르신들이랑 같이 팟캐스트도 진행했었고, 근데 그게 약간 시범적인 어떤 에피소드였다면은 작년 2020년부터 안남면 7학년 8반이라는 이름으로 안남면 그 어머니 학교 학생분들, 학생이라고는 하지만은 네, 거의 7, 80대 우리 이제 어머님들, 할머님들이랑 같이 팟캐스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할머니들이랑 막 이상형 월드컵 이런 것도 하고 막 할머니 고민 상담소라고 해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의 고민을 모아가지고 이제 어르신들한테 전달해서 어르신들은 이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듣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애 구술사적인 그런 기록 작업을 함께 했었던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 할머니 고민 상담소라는 코너가 오마이뉴스 기사로 같이 공유가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큐멘터리 PD님한테 전화 오고 뭐 어디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 오고 그래가지고 저도 본의 아니게 지역 다큐멘터리에도 한번 출연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서울에 연결의 가능성이라는 그 공모 사업을 받았어요.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서울 청년들과 지역 청년들 간에 좀 그 연대의 가능성을 좀 도모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작년에는 그 커뮤니티 내에서 직접 워크숍을 진행했었고, 올해는 여성들 분들만 모아서 이제 원두막 목공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직접 그 군북면 200리의 텃밭에다가 원두막을 짓는 그러한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원두막 프로젝트는 저희 사회 때 좀 네, 자세히 그때 자세하게 또 얘기를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사진 같은 것도 갖고 와서 혹시 보여드릴 수 있으면 같이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정말 멋있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박누리 국장님도 그 함께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거 외에 또 좀 떠오르는 거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딜리셔스 레터라고 하는 또 다른 그 고래실의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좀 새로운 잡지 형태도 조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었고, 그거 덕분에 조금 로컬푸드 요리 교실이라고 해가지고 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그 저희가 약간 밀키트 느낌으로 이제 박스를 보내드리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요리 교실 열어가지고 막 최근에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옥천의 요리 비결이라는 타이틀로의 그 방송국의 그 EBS 교육 방송국의 최고의 요리 비결 그거를 살짝 그 네이밍을 베껴가지고 옥천의 요리 비결이라는 네이밍으로 뭐 요리 교실도 열고, 그래서 옥천의 뭐 로컬 푸드를 알리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렇게 좀 지역에 있는 자원 문화 자원들을 좀 많이 외부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작업들을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 옥천 지역의 청년들을 좀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티적인 성격을 가진 행사라든가 기획들을 많이 진행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딜리셔스 레터는 이제 뭐 요리 그 교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앞서서 사실 나왔던 것이 최초의 안이 그거였죠. 그 지역의 로컬 푸드 역사와 그리고 지역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그 레시피를 담은 조그만 수책자를 제작하고, 그것과 함께 정말로 제철 옥천에서 나는 정말 제철 농산물을 저희가 꾸러미로 발송해드리는 작업을 옥천산림협동조합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전국으로 어쨌든 꾸러미가 보내졌어요. 신청을 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죠. 그래서 계속 이걸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내년에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또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오마이뉴스 말씀하셨는데 월간 오기네가 오마이뉴스와 기사 제휴를 해서 지금 현재 월간 오기네 모든 컨텐츠는 아니고 일부 컨텐츠가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오마이뉴스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지난해부터 기사 제휴를 해서 기사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오마이뉴스 우수 제휴 기사 제휴사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상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만 상패가 왔으면 상패 들고 왔을 텐데 상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네 상패가 최근에 오면 또 한 번 더 네. 들고 오시는 걸로. 네, 또 이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네, 저 깨알 확실히 자랑을. 오마이뉴스 보고 구독을 해주셨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정말 좀 우리 오기네를 알리는데 많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기네뿐만 아니라 고래실이 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오마이뉴스 통해서 이제 보시고 지역에 이런 소중한 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구나 이러시면서 이제 연대의 의미에서 후원을 해주시거나 뭐 구독을 해주시고 이제 메일이나 이런 걸로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전화가 올 때도 있어요. 네.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드물지만 전화 오셔서 네, 오마이뉴스에서 기사 보고 전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쨌든 저희가 뭐 엄청나게 유명한 매체는 아니지만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이렇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어떻게 하셨냐 그랬는데 사실 진행하는 문화기획 행사마다 누리 기자님 전화번호가 많이 적혀있기 때문에 공공재 같은 번호인 것 같습니다. 네, 제 번호 이미 공공재입니다. 여기서 사실 부를 수도 있지만 너무 TMI 같아서 여러 번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셀럽이네. 사실 고래실에서 기획협력국이 이런 문화 행사를 주로 맡는 곳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그 누리국장님께서도 이제 편집국 혹은 이제 문화사업국 둔벙을 배경으로 하는 정말 다양한 행사나 그 프로젝트 기획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들에 사실 제가 기획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그 기획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누리국장님은 어떤 것들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궁금한 거 합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거 네,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고요. 아니 네. 농담 아니죠. 진심인 것 같은데. 진심이라서. 저희 이제 월간 오기네의 가치를 아직 사실 앞서서 아주 짧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깊이 있게 설명 못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농촌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잡지라는 측면에서 자치 자급 생태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농민 그리고 여성 그리고 뭐 그 외에 비인간, 인간 모두를 아우르는 어떤 그런 가치를 좀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치와 좀 접점이 있는 활동들을 이제 둔벙에서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이제 길고양이 관련해서 길고양이 보호 활동을 기반으로 한 이제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고 이 활동이 사실 진행됐었던 게 계기가 됐던 게 월간 오기네 2020년 2월호였던 것 같은데 2월호 특집으로 길고양이 얘기를 담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많은 동네에서 길고양이를 이제 돌보고 있는 되게 많은 주민분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얘기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길고양이를 보호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단순히 애들이 귀여워서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지역에서 어쨌든 이들 역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더라. 거기에 대해서 되게 좀 다들 갈증이 있으셨고 또한 동시에 이제 각자가 이제 점으로 다들 이제 존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서로가 좀 연결되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 얘기들을 하셔서 그런 취재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접하게 돼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쨌든 둔벙이라는 공간이 있고 실제로 금거북이길에도 길고양이들 좀 많이 살고 있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큰 빵떡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앞발이 없는 친구인데요. 아무튼 그런 길고양이들도 있고 그리고 또 식당 같은 데서는 여전히 쥐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쥐 때문에 사실 식당가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많이 주세요. 길고양이가 있으면 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 인간에게 필요해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지면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안에서 뭔가 좀 같이 얘기하고 전파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둔벙을 거점으로 해서 길고양이를
와의 공존을 꿈꾸는 어떤 활동들 진행했었죠. 그래서 길고양이 영화를 만드신 뭐 감독님도 초청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길고양이 사진만 찍으시는 전문 사진가 분도 초청해서 얘기도 듣고 그리고 동네 주민들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그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담은 뭐 홍보물도 같이 만들고요. 이런 활동들을 작년에 좀 했었던 게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동물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길고양이 얘기가. 그래서 동물권이라는 이제 조금 더 큰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 지역 사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동물권을 얘기를 하게 될 때 어떤 부분들을 또 같이 좀 확장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최근에 또 기후위기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코로나19 이것도 사실은 기후위기나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잘못된 결과물들의 하나잖아요. 그런 이런 인간의 활동들의 되게 생태를 이제 제대로 끊어야 될 것 같아. 인간의 활동들의 그 생태적인 관점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구나라는 관점에서 그렇다면 마침 농촌에 있는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태 공동체를 지향하는 옥천 사람들 모임이라는 활동을 올해는 1년 동안 이 활동을 진행했고 이 활동을 통해서 텃밭 운동을 하시는 선생님들 모셔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여성 농민들 초청해서 얘기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옥천산 농산물로 만드는 채식 요리 교실 이런 것도 해봤고 그리고 또 뭘 했었지? 그리고 농촌 사회학자 선생님 모셔서 이제 먹거리 산업화 얘기를 한번 들어보기도 했고 코로나19 이후에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으면서 발생하게 되는 폐기물 문제를 좀 같이 좀 생각해보는 자리도 마련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지역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계속 좀 바라볼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마련했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일례로 하나만 설명드리자면 채식 같은 게 최근에 되게 유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정크푸드처럼 정크 채식이 되게 또 많거든요. 채식을 하는 이유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 사실은 기본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동물권도 있지만 제가 마켓컬리나 예를 들어 쿠팡 같은 데서 샐러드 주문해 먹으면 그거는 채식이긴 하지만 탄소 배출은 오히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만드는 정크 채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도 채식이 되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옥천에서 나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나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채식 요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2번 정도 백효숙 선생님 그 옥천에 계시는 요리연구가 선생님이시죠. 이 선생님하고 같이 되게 재미있게 또 맛있게 채식 요리 교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좀 기억에 남네요. 네. 저도 갑자기 기억나는 건데 요거가 좀 유사한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가 또 텃밭을 했었죠. 그렇죠. 네. 네, 저희가 텃밭 재밌었죠. 네, 원두막이 지어진 그 옆에 공간이 텃밭인데 그 텃밭이 총 600평인데 그 중에 저희가 한 300평, 200평에서 300평 정도만 쓰면서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 텃밭에서 작물이. 예, 배추가 자라고 있어요. 네, 저희가 배추를 제때 못 심어가지고 이거 그냥 겨울을 넘겨가지고 봄동 배추로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배추를 열심히 키우고 거기 참가하신 분들도 전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시골에 살면서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읍내 주민들 위주로 모이셔가지고 열심히 이제 농사를 한번 체험을 하면서 농사라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네, 라는 것도 느끼고 직접 이제 저희가 만든 이 작물을 봄동 배추를 따서 그 비빔밥을 해먹는 그 다음 연도 2020년도 봄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지금 그냥 배추만 있는 게 아니고 토종 씨앗, 토종 작물인 그 의성 배추와 뿔시금치도 저희가 심어서 잘 자랄지 지금 좀 미지수긴 한데 어쨌든 심어서 지금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을 잘 해서 내년 봄에 수확해서 먹는 게 저희 목표긴 합니다. 일단. 예, 텃밭을 하다 보니까는 조금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운에 가까운 거구나,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딱 단적인 예가 똑같은 텃밭인데도 이 누리국장님이 만든 텃밭 부분은 엄청 잘 크고 있어요. 근데 운이 진짜,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이분이 텃밭에 거의 안 나왔거든요. 거의 안 나왔는데 그 자리 선점한 곳이 햇볕이 제일 잘 드는 곳이에요. 아니 여러분 여기 네. 선점이 아니었습니다. 선점이 아니고
저는 또 마침 텃밭 그 하는 날, 그 텃밭 그 밭 일구는 날 제일 늦게 가서 제일 남은 제일 마지막 당일 제가 근데 우연히 거기에 했는데 햇볕이 제일 잘 거기가 해가 들어왔어요. 제일 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배추가 제일 커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 옆에 밭이 이제 옥천신문사 그 기자들이 한 곳인데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금 잎이 누렇게 뜨고 있거든요. 거기는 정말 열심히 나와가지고 거의 매주 나와서 물도 주고 했었는데 이게 농사라는 게 이게 노력보다도 하늘의 운 이런 게 진짜 크구나. 근데 노력도 사실은 더 크죠. 저희는 근데 사실 되게 재미처럼 텃밭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일반 정말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진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텃밭 활동을 하면서도 그게 약간 마음의 짐으로 좀 남아 있을 때가 있긴 해요. 나는 그냥 너무 오락처럼 즐기고 있는 이 텃밭 활동이 사실은 누군가에겐 너무 귀중한 생계이고 사실 우리 농민들 중에 월 수입 100만 원도 되지 않는 농가들도 충분히 좀 많거든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되게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 농업의 현실, 농촌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편으로 좀 약간 그 재밌게 텃밭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계속 좀 경계해야 되겠다 스스로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이거를 재미로만 계속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급 반성 모드 반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네요. 근데 진짜 텃밭 농사를 하다 보면은 왜 도시에서 살 때는 날씨가 어떤지 기후가 어떤지 사실 잘 관심이 안 가잖아요. 거의 실내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근데 텃밭을 딱 하고 나면은 오늘 날씨는 어떤지, 기후가 갑자기 왜 이러지? 왜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혹은 왜 이렇게 비가 안 오지? 이렇게 좀 피부로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이런 자연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뭔가 이 환경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자그마하게 베란다에서 뭘 키워 보시면은 훨씬 더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텃밭보급소 이복자 선생님께서도 저희가 이제 강연 때 초청했었던 선생님이신데 그분께서도 같은 얘기를 하셨었어요. 어쨌든 저희 월간 호기내와 고래실이 하는 활동은 저희가 정말 일부만 지금 소개를 해드린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농촌 사회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좀 같이 저희가 정말 건강하게 꾸려갈 수 있는 이야기들로 문화활동들을 계속 기획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앞으로 둔봉에서 또 어떤 행사가 진행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내년에는 또 어떤 행사를 또 기획하고 계신지 혹시 만들어가고 싶은 거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 사실 이건 내부에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일단 얘기를 하자면 전에 지르는 건가요? 네. 이제 아니 지른다기보다는 그냥 뭐 계획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얘기하는 그쵸, 거니까 네. 안 할 수도 있죠. 맞아요. 저희가 올해 텃밭 농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에 앞서서 작년에 그 조그맣게 그 토종 씨앗으로 텃밭을 한 3평 정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해보고 올해도 이걸 딱 해보고 나니까 마침 이번에 밭이 굉장히 크게 마련이 되어 있으니 여기서 이제 내년에는 토종 씨앗 파종을 해서 토종 씨앗 텃밭을 만들고 이거를 토종 씨앗들을 잘 키워서 이 작물들을 잘 수확한 다음에 토종 작물 파티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걸 좀 생각해봤는데 실행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이럴 같아요. 수가, 네. 사실 고래실과 월간 오기내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끝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104.9MHz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그리고 옥천 FM이라고 모바일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KT 쓰시는 분들은 KT 지역 채널 789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곡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마지막 곡은 누리 기자님이 골라주셨으니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그널 음악입니다. 네.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인데요. 저는 사실 이상은 씨 버전도 참 좋아하는데 아이유 씨의 버전도 좋아해서 그 비밀의 화원이라는 노래가 주는 어떤 그 가사의 느낌이나 곡 자체의 분위기가 어쨌든 저는 월간 오기내와 좀 닿아 있는 부분이 되게 많다는 생각도 들어서 자체 미화인가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저희 시그널 음악으로 정했고 이제 오늘 첫 방송의 그 마지막 곡으로 엔딩곡으로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 들으면서 오늘은 이만 안녕히 계세요. 안녕.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나네. 향기 나는 연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두었던 마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랄라라릴라.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대가 지켜보니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지. 뒤뜰에 핀 꽃들처럼 점심을 함께 먹어야지. 새로 연 그 가게에서 새 샴푸를 사러 가야지. 아침 하늘빛의 민트 향이면 어떨까.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랄라라릴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봄에도 겨울에도 해가 질 무렵에도 비둘기를 하는 아이같이 행복해져 나.